이발소 그림에 이제 그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모르는 것 같아서. 진짜 모른다. 이거는 뭐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개념의 문제인데, 개념이 없다. 한마디로 무개념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보통 개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르잖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른 얘기라고. 그럼 눈치껏,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야지.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고, 아까 그 얘기 줄 착각한다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다. 이런 얘기. 이발소 그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비유로 이야기하면, 과학과 종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차이가 없어요. 과학이 종교고 종교가 과학이야. 옛날에는 석가모니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였어. 다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같은 거였어요. 과학자들이 강의실에서 막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교수님, 나는 그 예수님 더 좋은데요.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쫓겨나. 그 교수님도 교회 다녀. 그렇지만 강의실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끔 보면 뭐 교과서에다가 창조론을 짓는다 이런 엉뚱한 얘기 나오는데 그건 과학이 아니거든. 그거는 애초에 그 시스템 바깥에 있다는 얘기. 내가 옛날에 이제 진짜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양의학과 한의학을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 진짜 이것도 진짜 모르는 것 같아. 한의학이 아무리 뭐 치료를 잘 하더라도 이건 의학이 아니라고 이제 의학이 아니야 이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한의사들은 아니 우리는 의학 맞는데 이러는데 그거는 그 별도로 이야기하고 그 의학이 맞든 안 맞든 한의학은 의학이 아니라는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얘는 시스템이 있고 얘는 시스템이 없어. 이론이 없어. 물론 한의사들은 우리는 이론이 있다 그러지. 음양오행 있어. 근데 한의학이 원래 이론 없어. 음양오행 이런 거는 그 허준 선생이 만들어낸 얘기고 중국에 뭐 향약 집성방이니 무슨 본초 광목이니 그럼 이론이 없어. 한의학은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의학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한의사가 뭐 천지산이나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해도 그 특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십전대보탕 이런 거는 절대 특허 안 나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안 나게 되는 거예요. 특허청에서 회심해서 안 내주는 게 아니고 그건 원래 그 의사들이 원인 물질 하나에만 특허를 내주기로 딱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특허를 내려면 특허를 안 내준다. 그래서 십전대보탕이나 뭐 이런 것은 아무리 좋은 치료약이라도 그거는 의학이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막 항의를 해서 왜 그걸 부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학문이라는 것은 인류의 집단 작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제외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실제로 양의학에 문제가 많아요. 의사들이 그 새로운 치료수를 개발했는데도 못 쓰게 한다거나 뭐 저번에 보니까 심장 수술을 하는데 심장을 어떻게 뭐를 넣어서 하는데 그걸 개발한 아저씨는 이건 엄청난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있던데 다른 의사들이 저건 안 돼 이래 버리면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숙덤도 치료 효과가 있는데 내가 여기 발에 티눈이 있었는데 내가 직접 숙덤을 했어. 숙덤을 하니까 티눈이 싹 사라졌어. 근데 이거 효과 있네 해서 내가 누구한테 돈 받고 숙덤을 해주면 내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숙덤 치료 효과 있고 실제 효과 있는데도 내가 그걸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숙덤을 해주면 나는 감옥에 가야 돼. 원래 시스템이 그런 걸 어쩌거든요. 그래서 이 이발소 그림과 진짜 그림의 차이도 그런 걸로 이해해야 된다. 내가 이 이야기로 사람들이 자꾸 못 알아먹고 그냥 그림이란 거대한 세계 속에 이발소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림 속에 이발소 그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림과 이발소 그림이 있는 거라고. 그림과 이발소 그림이 있는 거지. 이거는 그림이고 이건 그림이 아니야. 의사가 있고 치과 의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고 또 간호사가 한 4가지가 있어요. 그 의학협회가 4가지가 있는데 의사는 치과 의사는 의사가 아니야. 그리고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야. 그 간호조무사가 뭐 있어요. 하여튼 4가지 의학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따로 있어. 이 협회에 소속이 돼야 의사인 거지. 그러니까 의사협회에 소속이 돼야 의사지. 한의사 나도 의사인데 민간요법 하는 사람이 나도 의사인데 그래 무당도 부닥근 내가 치료하면 부닥근이 하면 다 나. 구대 좀 낫는다고. 무당도 무당의사협회 우리는 무당의사다 그러고 막 근데 실제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으로 막 치료해. 이 치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이발소 그림이 좋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강의하는데 그 종교 신도가 와서 나는 종교가 더 좋다.
난 종교 믿으니까 행복하던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건 원초적으로 구분이 다른 거다. 개념을 잡으라는 얘기죠. 이 종교는 과학자도 종교를 믿는다고. 과학자도 교회 다녀. 근데 강의실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쫓겨나야 돼. 가끔 이제 사이비 교수들 중에는 강의실에서 종교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겠지. 창조론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발소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나 이발소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발소 그림은 이발소에 가서 이야기하시고, 그림 이야기할 때는 이걸 아예 말을 하면 안 돼. 이 말 꺼내지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그림을 하는 사람이 가끔 이발소 그림의 기법을 써먹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림 안에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발소 그림이 그림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이거는 완전히 구분이 다른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고, 과학과 종교, 그리고 한의학과 양의학처럼 협회가 다르다는 거지. 물론 이제 이 이발소 그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화가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쟤들은 화가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막 부닥거려 하면서 간판은 철학관이라고 써놨어. 그럼 철학자들이 야 무당 철학자나 그러고 막 철학 교수들이 무당 보고 철학자네 그거 인정을 해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무당은 무당이고 근데 간판은 철학관이라고 다 써놨어. 무당들이 간판을 철학관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철학 교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발소 그림이 잘 그렸거나 뭐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림이 되는 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예술이라는 것은 아트라는 건데 아트가 뭐냐면 기술이라는 거죠. 무슨 기술이냐면 인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옛날 같으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턱이고 코고 입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연결 부분이 화가들이 항상 애를 먹는 부분이 뭐냐면 인체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부분이 애를 먹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은 얼굴 그리고 손 그리고 그걸 따로따로 그려요. 그러니까 그리기 편한 대로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트라는 것은 그리기 어려움에 도전한다는 거지. 이발소 그림은 자기 편한 대로 그렸기 때문에 어려움에 도전한다는 본질이 없어. 나는 이렇게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그리면 그림이야. 그러나 밥노스가 그리면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이발소 그림이고. 초등학생은 자기가 어려움에 도전한 거예요. 자기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관찰을 해서 불가능에 도전을 했어. 요걸 해보겠다 해서 한 거야. 그럼 초등학생이 아무리 못 그려도 그건 그림이라고. 그림은 잘 그렸다 못 그렸다고 상관없지.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발소 그림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표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 편한 대로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영화 용어로 클리셰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말년 만화에 보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다 이런 자세로 있어. 근데 이말년만 그런 게 아니고 대거도 범스터드 그 블론디 거기도 보면 범스터드가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런 자세로 있는 거야. 왜 모든 사람이 다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서 있어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왜 이렇게 다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리기 편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어색해져. 그림이 어색해서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는지 이쪽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다리를 걸 때 이렇게 해버리면 다리가 두 개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리가 붙어버렸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이말년 만화에 보면 다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야. 동작을 나타내려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부리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독자가 잘 이해를 했네가 아니라 어려움에 도전해야 한다. 이 쉽게 가버린 거야. 그냥 차라리 이 사람은 45도를 보고 있다 글자를 써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안 하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쉽더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만화가들이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요. 입이 여기에 붙어 있고 이렇게 그렸어. 코가 이쪽에 있어. 왜 옛날에 사람 얼굴 다 이렇게 그렸어. 그럼 왜 이렇게 그러냐?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쉬워. 다시 입은 정면이고 코는 측면이야. 이집트 부조처럼 이집트 부조는 얼굴은 이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어. 왜냐면 이게 그리기 편해. 이렇게 하면 뭐가 이상해. 못 그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도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편하게 하면 안 되고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 도전을 하는 게 예술이라는 거죠. 그게 아트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각도를 다 피해버려요. 일단 내가 이제 만화를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권총을 그리는데 이렇게 권총을 그리기 굉장히 쉽다고. 근데 약간 이렇게 못 그려. 비행기를 그리는데 날개가
이쪽 날개가 있으면 이쪽 날개 어떻게 돼? 이게 고민했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실제 비행기를 가지고 공중에서 봐야 돼요. 실물을 안 보면 못 그려요. 상상을 해서 절대 못 그려. 비행기 날개 각도가 어떻게인지 몰라. 헷갈려. 동물 같은 거는 측면은 그리기 쉬워요. 개 같은 건 뭐 이렇게 해가서 측면은 그리기 쉬운데 약간 이렇게 45도 각도로 못 그려. 그리고 사람 손 같은 것도 요 정면을 못 그려. 이렇게 하면 그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하면 손이 있는 건지 손이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차이를 못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못 그리는 걸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트다. 못 그리는 걸 그리는 게 아트고 그리기 쉽게 그리는 건 아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화들을 보면 다 그리기 쉽게 왜곡을 해놨어. 최근에는 이제 뭐 태생 실력이 늘어났어. 요즘 만화가들은 굉장히 스케치를 잘하는데 옛날 이연세 그림만 봐도 굉장히 이상해, 어색해. 요령을 피워서 그 어려운 걸 다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초등학생 때 그런 요령이 많이 발달할 타이밍이 그때. 딱 초등학생 때. 요즘 초등학생이 이제 말 끝에 삼자를 붙여요. 뭐 햇삼, 뭐 그랬삼, 뭐 삼자를 붙여요. 나도 어릴 때 이제 했던 것 같아. 그때 삼자 그냥 했음, 갔음. 형이 오늘 뭐 했냐? 오늘 뭐 공부했음. 한 몇 달 그래보다 재미없어서 안 했는데 이 초등학생이 한창 요령이 발달할 나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스킬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엄마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사과를 먹겠다 그러면 되는데 엄마 사과 하나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마치 자기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금지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또 화가 난 것처럼 말해. 영화 친구에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뭐 하는 말투가 있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는 거 그게 우리는 잘 모르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게 경상도 사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막 영화에 보면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고 화가 난 것처럼 말해. 실제로는 그냥 친구끼리 다 그렇게 말해. 화가 난 것처럼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이제 김어준의 졸라와 시바인데 졸라 시바 안 나오면 말을 못 해요. 왜 졸라 하냐? 졸라 씨라 이렇게 말이 되어주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 때 한창 그런 스킬이 발달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욕을 잘해요. 왜 욕을 잘하냐면 그렇게 졸라 씨바 하는 애들이 말을 잘해. 그거 안 하는 애들 말을 못 해. 초등학생들은 말대꾸를 잘해요. 말대꾸를 해야 말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 먹어 그러면 안 먹으면 죽이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전형적인 경상도 말투야. 와, 안 먹으면 죽이려고 뭐 화가 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화가 난 것처럼 말하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야 말이 나온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노예어예요, 노예어. 노예들의 말투다. 이게 춘향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빵자하고 이몽룡이 대사 치는데 보면 빵자가 계속 의기장을 놓고 말대꾸를 해요. 왜 그러냐면 노예 주인들은 어떻게든 노예를 엿먹인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한테 뒤통수 맞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거든.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게 뒤통수를 안 맞으려면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방어책을 만들어 놔야 돼. 말대꾸 스킬을 만들어서 주인을 계속 신문을 해서 진짜 주인의 의도가 뭐냐.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지. 이발소 그림이냐 이 근본적인 방향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냐고. 이거는 이 그림을 잘 그리라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보면 아무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림책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림 그리는 방법을 미술 교과서에 안 써놨냐 이거지. 그림 그려서 뭐 하려고. 그림을 왜 그려. 그림을 안 그려도 돼요.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고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물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다 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는 그 그림 그리는 요령을 하나도 안 써놨다. 그 이유는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려서 뭐 하려고. 어차피 화가 될 사람은 국민 중에 0.001%도 없어. 그림 배워서 화가 될 사람이 몇 명이냐고. 아무도 화가 될 사람이 아닌데. 요즘은 사실 이미지 시대가 되어서 그림을 좀 많이 배워야 되는 시대였어.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림 그린다면 100% 화가가 된다고 생각했고 화가 될 사람은 한 1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왜 미술 교과서가 있냐. 미술 교과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무도 화가가 안 될 건데. 그림을 배우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게 아니고 자연을 관찰하라. 요런껏 그리면 그건 그림이 아닌 거예요. 어렵게 못 그려야 돼. 그림 잘 그리면 안 돼. 나무는 나무색 칠하고 이렇게 요런 그것도 하나의 초등학생들이 개발한 스킬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얼굴은 살색 칠하고 얼굴 자세히 보면 검해. 어릴 때 우리 촌놈이었다고. 다 새까맸어. 그래서 얼굴 보니까 다 새까만 거야. 이놈도 새까맣고 나도 새까맣고 완전 다 새까맸다고. 근데 얼굴에 맞는 까만색이 없는 거야. 근데 살색을 칠한다. 근데 내 얼굴이 그때는 살색이 아니었거든. 지금도 까맣지만 그때는 촌놈이라서 완전 새까맸어. 그때 나는 고민을 했다고. 왜 크레파스 만든 아저씨는 내 얼굴에 맞는 색을 안 만들어줬냐고. 가만히 보니까 나무색이 내 얼굴에 맞아. 그래서 내 얼굴을 나무색으로 칠해놔. 그럼 너 더 이상해. 사람이 나무 같잖아. 그래서 결국
나는 머리를 사면 으아 못 그리겠어 할 정도가 됐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고민하라고 미술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게 바로 미술이라는 거지. 요런 거 얼굴을 살색으로 칠하고 초등학생 특유의 그런 트릭을 개발해서 요런 거 잘 하는 건 그림이 아니에요. 어릴 때 이제 미술 시간 주로 집을 그린다고. 그러면 집에 있는 소, 닭, 개, 돼지 다 그래. 염소. 왜냐면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개 있어, 소 있어, 닭 있어. 근데 시골 애들은 다 집에 동물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관찰이 목적이지. 선생님한테 우리 집에 개 있어. 이 얘기 왜 하냐고. 일기 쓰는 것도 마찬가지. 초등학생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일기 쓰는 이유는 방학 동안 일어난 일을 선생한테 보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만 하면 되는구나. 보고는 정확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날씨를 정확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방학 끝날 때쯤 되면 한 달 동안 날씨가 어떻게 했지? 아빠 신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신문을 막 뒤져가지고 한 달 동안 날씨를 다 추적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뭘 했다. 이 보고를 하는 게 일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글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보고는 일기가 아니다. 일기를 쓰게 하는 목적은 생각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쓰면 대충 써도 일기고 그렇게 보고서용 일기 나는 오늘 아침에 뭐 했고 뭐 했고 이건 일기가 아닌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림과 이발소 그림은 애초에 이 푸는 방향이 다르고 그것은 한의학과 양의학, 종교와 과학처럼 완전히 다른 지점을 보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림 속에 뭐 이발소 그림도 있고 무슨 그림도 있고 다양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이 이발소 그림을 차용할 수는 있어도 이게 그림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김봉남 아저씨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디자인 중에 김봉남 아저씨 디자인도 끼워줄 수가 있어.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패션과 김봉남 패션의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김봉남의 디자인의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내가 고민을 한 게 진짜 원래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쪽으로 안 돌아가는 게 아닌가. 진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는가. 내가 이제 원래 구조론은 사람 머리에 잘 안 들어가는가.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을 합성해 놓은 거예요. 사람 얼굴을 잔뜩 합성해서 평균 얼굴을 만들어놨는데 그건 단순히 치수의 평균이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평균 얼굴이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렇게 1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으니까 이건 평균 얼굴이 아니고 이건 치수구나. 이렇게 1초만 딱 바로 잡을 수 있잖아. 근데 보면 그 신문 기자도 착각해놨어. 신문 기자도 세계 여성 평균 얼굴 사진 보면 참 예쁜 여자 많아야 되는데 신문 기자까지 헷갈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뭔가 사람들이 원래 이쪽에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맨 처음 발견하는 게 언어라고. 어느 순간 연구해서 구조를 알아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구조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구조론을 알아낸 게 아니고 구조론은 원래 알고 있는 거고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런 것도 이발소 그림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반응을 안 할 줄 알았어. 이게 다 아는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건데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네. 종교와 과학의 차이는 알 거 아니에요. 이건 종교고 이건 과학이다. 자기가 하나님 믿더라도 교회 가더라도 강의실에서는 대학 교수가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를 굳이 안 가르쳐도 알 건데 진짜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구조론이라는 걸 막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짜 사람들이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언어라는 건 동사에서 시작돼요. 이건 내가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여기다 목적어를 추가하면 이 수러부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다 수러라고 하죠. 여기다가 주어를 추가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진술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전제를 붙이면 이게 이제 명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논리학 같은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고 이게 국어 교과서 말고 또 하나 교과서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데 괜히 나오는 교과서 하나 있었어. 이런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어 교과서 말고 문법을 가르치는 교과서 하나 있었어요. 근데 수업에는 안 나오고 시험에도 안 나와. 여기다가 이제 또 내가 추가한 게 이건 내가 최근에 갑자기 이름을 붙인 거고 명제에다가 완전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려면 A면 B다 이런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이다 설명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명제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판단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판단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거예요.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사와! 그런다고. 그럼 뭐? 그럼 빵! 왜? 그러면 배고프니까 누가? 내가 왜, 네가 배고픈데 내가 왜 빵 사는? 니는 꼬붕이잖아. 나는 일진이고 너는 빵을 셔터리잖아. 여기까지 가야 이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는 빵을 사와야 된다. 근데 얘가 네가 배가 고픈데 왜 내가 빵을 사와야 되냐? 납득을 안 하거든. 그러면 왜냐하면 나는 일진이고 너는 빵을 셔터리잖아. 여기까지 가야 이 완전 하나의 이야기가 돼요. 근데 명제만 가지고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명제라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문장 형식인데 그 판단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있어.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역할을 자기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시인들은 그냥 야, 사와, 뭐, 빵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식 핑퐁식 말을 했다고. 어린애 말도 베이비 토크인데 박근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말 안 해. 왜 이걸 말을 안 하냐면 원래 이제 초등학생이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박근혜 엄마가 없잖아. 어릴 때는 있었겠지만 엄마 만나기 얼마나 어려운데 공주님이. 원래 공주님은 엄마를 못 만나. 여왕님하고 공주님은 엄마 바빠. 어전 행사가 얼마인데 오늘 뭐 어디 행사에 가야 되고 아침부터 유경수 여사 행사가 10개나 넘어. 그래서 엄마 일정 소화하기 바쁜데 자기 딸을 만나줄 시간이 어딨냐고. 그럼 다른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그걸 이야기할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 베이비 토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면 안 되고 엄마가 아기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최근에 뭐 관리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 국민이 관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뭐 노동운동 한다고 그러고 뭐 노동자의 뭐 비참한 현실을 타개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국민이 관리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어요.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임금 인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진짜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내가 출근 안 해도 전화하는 놈이 없어. 노가다 현장에 가다가 십장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장이 날 싫어하는 것보다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지. 내일 출근 안 하는데 전화가 오면 난 필요한 사람이다. 내일 출근 안 하는데 전화가 안 오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출근 안 한다고. 테스트 딱 출근하면 전화가 안 와. 그러면 삐져가 안 나가. 그러다가 이제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다 결국 노숙자가 되는 거라고. 그 노숙자가 되는 이유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줘야 돼. 질문을 던져줘야 돼. 너 오늘 뭐 했니? 뭐 남녀 관계도 그런데 계속 자기 파트너한테 괜히 너 오늘 뭐 했어? 뭐 오늘 밥 먹었어? 뭐 이렇게 계속 잠 잘 자서 쓸데없이 너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전 국민이 그런 식으로 관리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요즘 강조하는 핵심이고 결국 어린이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체 문장을 만들어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 가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개가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해서 쭉쭉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엄마하고 사이가 딱 틀어지면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삐져가지고 일부러 화를 팍 낸다고. 그래서 가방부터 딱 던지시는 거야. 왜 가방을 던지냐면 왜 던져! 하고 하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그만큼 엄마가 관리를 안 해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탁 던졌다는 것은 그 애가 화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야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주면 말을 못 한다. 완전한 문장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할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원시인처럼 와 그럼 왜 이쪽 어디로 그럼 이쪽으로 언제 지금 이렇게 상대방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을 자기가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특히 개그맨들이 말을 잘하는데 개그맨들이 그 웃기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할 말을 미리 앞질러 가서 말하는 거죠. 뭐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뭐 했는데 일단 불이 났을 때 야, 불 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야, 너 화재보험 들어놨구나. 너 현재했는데 야, 너 건수 잡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건수죠? 불 나서 홀랑 태워 먹으면 보험 타려고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그 개그맨식 말투인데 상대방이 할 말을 앞질러 가서 자기가 말해버린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문장이라는 것은 계속 대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사와 목적어, 목적어와 주어, 주어와 수어 이렇게 계속 전제와 진술, 명제와 예시 이렇게 대칭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큰 대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대칭에서 큰 대칭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사실 진짜 초등학교에 가르쳐야 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왕따 문제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야 왕따 하지 마.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 왕따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대칭 본능 애들은
그 대칭할 상대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애들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빵 셔틀 시키는 것은 나쁜 아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시인의 본능이라고.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해.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서 적과 나의 대칭 구조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때리는 방법으로 내가 한 방 때리면 지도 한 방 때리고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죠. 야, 인마 너희들 왕따시키지 마. 이런 말 백날 해봐도 왕따를 못 없앤다는 거죠. 그냥 그런 본능 자체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시의 본능이다. 이걸 알게 되면 그날 바로 해결되는데, 이 단순히 어떤 말이 옳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예를 들면 이제 백범일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직 아버지한테 아비야! 하고 반말하는 거야. 아비야, 반말아! 그러고 막, 아비, 너가 이놈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백범 선생한테, 야, 우리 애를 아직 사람이 안 되는데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백범이 와서, 오늘부터 사람 되어라. 사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아버지 하고 막, 예, 그러고. 이게 바뀌는데 몇 초? 1초. 완전 인간 안 된 놈이 선비로 딱 변하는데 몇 초 걸리냐? 1초.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교육이라는 건 엄청 어려운 것이다. 못된 애를 착한 애로 바꾸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백범은, 야, 오늘부터 너 착한 애 해? 예, 알겠습니다. 끝. 교육이 너무나 쉽잖아. 왜 그 나쁜 애가 그 1초 만에 좋은 애로 변했을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밖에 없어. 그럼 아버지하고 나는 평등한 관계지. 백범을 딱 만나는 순간 사회 속으로 들어온 거지. 완전히 다른 사회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럼 그 완전히 다른 사회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상훈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사고 치는 애 있으면 바로 그 경찰 부르라고. 시장까지 부르고 장학사도 부르고 교장 다 부르고 다 불러야 돼. 상부 구조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반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과 나의 1대1 관계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과 나 사이 대칭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칭을 비대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과 나의 1대1 관계가 아니고 세력과 집단과의 관계다. 너도 집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인식하는 순간 교육은 바로 거기서 완성돼 버린 거죠. 옛날 같은 그걸 주로 의식을 통해서 조달했다. 기사 자귀식. 간단히 그냥 칼 가지고 어깨를 막 3번 때려요. 이쪽 어깨 한 번 때리고 이쪽 어깨 한 번 들으면 그게 기사 자귀식이야. 아주 간단해. 그냥 칼 뽑아서 오늘부터 너는 나의 기사다.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그 상부 구조로 올라가고 더 높은 사회의 의사결정 단위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1초 만에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바른생활 교과서에 뭐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로만 써놨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야. 말로 야,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착한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행동을 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 집단이 움직이는 것을,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꼬맹이들은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경찰이 오는 현장을 딱 봐야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알아요. 다시 말해서 야, 넌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이건 절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애한테 야, 넌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알겠어? 알겠니? 알겠다고? 인증했지? 오늘부터 나 선생님하고 약속하는 거야? 이상훈 선생님이 애들하고 100번쯤 이야기 해봤자 의미 없어. 그 애는 아직 이해를 못했어. 아버지한테 전화한대. 그럼 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아버지하고 전화해도 안 되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은 부른다. 경찰 부른다. 이까지 가야 돼요. 자기가 더 높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인식할 때 사람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바른생활 교과서에서, 도덕 교과서에서 착한 일을 해라, 뭐 나쁜 짓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현장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백범 선생을 자기 아들을 인간 만들려고 하던 아버지도 백범 선생을 실제로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말로만 인간 되려면 아버지한테 존댓말 해야 돼! 이렇게 100번 해도 효과가 없다. 실제 사람 만나서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범 선생하고 안면을 터서 백범 선생 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교육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뭐 많은 말로 백날 가르칠 필요 없고 이상훈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하면 선생과 나의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 관계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교육은 이미 그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어차피 그 한 학년 올라가면 끝이고 담탱이 저는 내년은 안 볼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교육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끊임없이 대칭을 만들어가는 그 의사결정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있고 과학과 종교도 그런 식으로 하나의 대칭 구조라는 거죠. 그림과 이발소 그림도 그런 대칭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의자가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남자 의자는 여자 달라. 동물과 인간도 달라요.
모르는 사람이 야, 인간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동물은 진화를 안 해. 그게 끝이야. 인간은 본명이라는 걸 가지고 스스로 진화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이 한 마리 있다면 그냥 그건 동물의 한 마리인 거지. 근데 인간은 한 명이 인간이 아니고 인류 60억을 대표하는 한 명이라고. 인간 한 명을 죽이면 70억을 죽인 거라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인간도 동물인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말 맞아. 인간도 동물 맞아. 누가 그게 아니라고 했냐고. 내 말을 맥락을 알아보겠냐 이거지. 분명 인간도 동물 맞다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인간 동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또 다른 맥락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발소 그림도 그림이라고 우기면 그림이고 민간요법도 의학이라고 우기면 의학이고 점쟁이도 그 웬만한 심리학 그 정신분석 프로이드도 정신과서잖아. 점쟁이들도 내가 정신과서인데 내가 옛날부터 심리치료했어. 너희들 10명 치료할 때 난 100명 치료했어. 나한테 전보고 간 사람 다 잘못 잘 살았다고. 그렇게 우기면 상당히 피곤해. 그 말이 맞더라도 일단 강의실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집에 가서 그런 얘기해야 돼. 근본적인 이 대칭 구조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내 말의 어떤 핵심을 알아들었기를 바라요. 이상. To say